짧은 시간이지만 편한 휴식 취하셨나요? 네, 휴식을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토론에서는 동명대학교 노성여 교수님을 좌장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발제된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그 좌장이라는 중책을 주셔서 왼쪽에 앉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던 분들을 화면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먼저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좋은 내용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무엇을 또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또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환적 지역혁신 정책과 리빙랩에 관해서 우리 그 송유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 저는 들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의 방점을 찍어야 되나 리빙랩의 방점을 찍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이제 발표해 주셨던 우리 테크노파크의 남병옥 팀장님의 발표를 들으면서는 팀장님께서 늘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또 체계적인 어떤 설명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경 메가시티 연결을 위한 디지털 혁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정현 이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약간 그 동백전에 대한 얘기를 살짝 들으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내려왔는데 또 이렇게 업체가 바뀌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블록체인을 잘 연결해서 지금 산학년 협력에 관련되는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블록체인으로 잘 연결만 해주시면 기업도 어떤 카드를 가지고 학교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꼭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내용들을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진행을 잘 해야 되는지 아직 훈련이 좀 되지 않았어요. 발표해 주신 우리 송 박사님께서 먼저 지역혁신 정책과 리빙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혁신의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분야이신지 한 번만 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토론을 하는데 훨씬 더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발표 핵심적인 주장은, 이제 리빙랩이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혁신 정책의 경우에도, 그동안에 산업혁신 중심으로 되어 왔던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역 문제 해결에서 출발하는 접근들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 지역의 사회혁신 활동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의 사회혁신 활동들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그 체계화가 된 선상에서 그것이 이제 산업혁신 활동과 결합이 되면서 방향성을 갖는 그런 지역혁신 정책이 구축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령 부울경에 한정돼서 얘기를 한다면 부울경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가 있을 텐데 이제 그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틀 속에서 새로운 산업 발전의 궤적이라든지 또 그것 관련된 산업 육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가령 뭐 이제 지금 부울경 지역은 기본적으로 그 주력 산업들이 이제 발전되어 왔던 곳인데 이제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런 주력 산업의 어떤 재구성 내지는 재구조화 이런 형태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기존 틀들을 그런 문제 의식 하에서 재구성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저께 학생들이랑 잠시 만났는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싱을 한대요. 그래서 뭐 굉장히 몸매를 많이 가꾸고 온 남학생이 있어서 그럼 나도 복싱을 해야 되나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저녁 안 드시면 됩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금 저는 송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회혁신이랑 어떤 지역혁신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들의 약간의 거버넌스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불경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저는 같이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참 많이 했는데 같이 잡는 게 되게 힘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어떤 그런 공동으로 계속 같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많이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울산 지역이라든지 또 경남, 창원 지역에 계시는 우리 또 토론 패널에 계신 분들께서 다양한 얘기를 해주시면 그중에서 공통의 관심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 지역이나 공동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그런 게 앞쪽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RIS 모형이랑 연결해서 한 꼭지의 아젠다만 맞아도 같이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제 오늘은 가능하면 형식적인 그런 얘기보다 정말 우리가 오늘 작지만 하나의 아젠다가 참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이 또 약속이 확실히 되고 그 다음이 약속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정은희 교수님부터 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 아젠다를 찾으면 좋고 지역혁신의 어떤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싶으신지 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경남대학교의 정은입니다. 사람들이 정은이란 사람이 코로나에 안 걸려서 너무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 지나가면서 했었는데요. 그만큼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이제 어제 밤 12시부로 격리가 이제 해제가 돼서 오늘 이제 슈퍼 그 향체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즐겁습니다. 저는 오늘 또 발표를 들으면서 역시 그 리빙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리빙랩은 평생 교육이다. 계속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할 게 많고 들으면 들을수록 성찰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 리빙랩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 송 목사님 그 발표를 처음에 들으면서 제가 막 메모를 했는데 제일 빨간 줄 치면서 메모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시민들이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객체였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그냥 갑자기 또 마음이 멍해지면서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리빙랩을 나름대로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또 이렇게 포럼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혁신의 주체로 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 등장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주체로서의 그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물론 제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많은 분들 보면 정말 한 5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정말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이제는 집 밖으로 나오고 자기 마을 안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도시 안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드는 이제 한 가지의 걱정과 우려는 뭐냐면 이것이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정책의 중요한 여러 가지 꼭지들이 바뀌게 될 때, 사람들이 바뀌게 될 때 다시 회귀하게 되는 우리의 그 오래된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벌써부터 들기 시작하는 것이 조금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경 안에 이렇게 각자 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으로 또는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첫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는 한 번 더 리빙랩의 원래 목적과 정체성과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좀 그런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질문이 한 가지 좀 생겼는데요. 아까 뭐 아젠다 얘기도 하긴 했는데 저는 그 아젠다도 어찌 보면 이제 너무 삶의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아젠다를 만드는 것도 이제 논의를 해보면서 정하는 것도 좋겠는데 그만큼 우리가 뭐
대상별로도 다양하고 또 삶의 문제 영역별로도 너무너무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현장으로 가는 영역은 평생교육의 영역이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영역이나 그리고 또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영역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과 그 참여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정말 자기들이 이제 제가 없어도 당신들이 스스로 뭔가 오히려 저를 괴롭힐 정도로 스스로 막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올해는 좀 잘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그 남병혁 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야, 부산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멋져서 또 배우러 도 가야겠구나 생각이 또 들었고, 그와 더불어 이제 한 가지 질문은 배리어 프리 교통 환경 시스템을 가진 리빙랩을 챌린지, 스마트 시티 챌린지 리빙랩을 하셨는데요. 다양한 유저들이 리빙랩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했던 것을 잘 보여주셨는데 전체 사용자 검증단이 97명이었고 그중에 교통약자와 또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런 어떤 사업의 처음 아이디어를 내는 기획의 단계에서나 그리고 마지막 평가와 성과 완료 등의 전체 관련 과정에 이렇게 참여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랄까 인원이 많지는 않아도 소수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공식화된 좀 사용자 그룹이 좀 만들어져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는 그런 팀들은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소개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아까 97명의 그 사용자 검증단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참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이 리빙랩의 이 활동에 대한 어떤 주체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또 만족도나 소감은 좀 어땠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 때부터 그 참여했던 분들이 1차도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쭉 계셨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8개 협회가 있거든요. 장애인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애인 협회들과 뭐 시와 이런 데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서 거기에 이미 풀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참여하신 분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어쨌든 만족하시고 또 참여해보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발표 자료에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만족도도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요. 뭐 동성택시 같은 경우는 90 몇 %였나요? 하여튼 뭐 그 정도로 높았었고 다른 부분들도 어쨌든 있으면 활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대답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질문의 그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분들이 아까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분들이 직접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서 갖게 된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신들에 대한 역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만족도 또는 뭐 멤버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시민들을 찾아가고 발굴해가고 그런 시민성을 길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이 한 차례 이어졌는데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약간 그 몸이 불편한 학생이 만약에 그런 그룹을 우리가 한 개 어떤 트랙으로 학생으로 받았을 때 제가 이 발표를 듣고 와서 이제 그 센터에도 직접 다시 전화도 해보고 의논도 드려봤는데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 한 10명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만약에 저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학생을 데리고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드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경비를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을 하려고 하면 그 비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비보다도 더 많이 들고 너무 다른 비용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활성화돼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성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 그룹에 들어오게 되면 저거는 그냥 단지 하나의 수단이고 그 다음 혜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일 뿐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좋은 의견들을 이후에라도 많이 주시면 테크노파크에서도 더 많은 분야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과도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창원에서는 우리 김원영 박사님께서 또 어떤 소속 되신 곳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어떤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예,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희진 박사님 같은 경우에 기존의 사회혁신이라든지 이런 산업혁신에 있어서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결합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특히 기존의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불경 지역에서 농촌을 중심으로 한 이런 소셜벤처라든지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신규 사업으로 기획하고 저희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지역 문제에 있어서 그 좀 분절적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됐다면 향후에 어떻게 통합해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공론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은 펀딩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의 그 시민들이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역량은 지금 축적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향성이 모호해서 저희도 이 자리에서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협업을 통한 이런 리빙랩이 어떤 방식으로의 진화를 거듭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병혁 팀장님이 보여주셨던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교통 약자를 배려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부울경으로 연계했을 때 약자를 중심으로 한 이런 관광 사업들하고 산업들하고 또다시 저희가 재세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은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농수산물에 있어서 적용 방안이었는데 그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특히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을 통한 지역 간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지역까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불경 지역에서 이런 의료 공백이라든지 그리고 위험이 생겼을 때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지역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비슷하거나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또 박사님의 그런 소중한 의견들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혹시 다음은 울산 지역의 부장님께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막 굉장히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울산 지역은 더 많이 성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 문제에 어떤 이슈화돼서 프로세스가 새로 이렇게 약간의 소규모이지만 생태계가 만들어진 내용이 있으시면 또 짧게라도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 이야기 하라는 거 맞죠? 예. 일단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울주군, 그러니까 군 단위로 구군별로 저희가 이제 그 리빙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울주군을 먼저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을별로 기존의 그 마을 관리 그런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리빙랩 이제 지역 조직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기 참여하신 핵심 부분적인 분들을 저희가 지역에 있는 이런 그 과학기술 쪽 R&D의 리빙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선정된 게 K-그린, 이름이 좀 K-그린 쓰지 말라 해서 스마트 그린이 됐대요. 거기에 이제 저기 선정이 됐는데 그쪽에도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을 이렇게 조직할 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이제 이미 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는 그런 우리 각 구군의 리빙랩 네트워크의 이제 주축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좀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대단하게 뭐 이렇게 진행된 건 없지만 조용히 이제 물밑에서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와 이제 지역별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는 좀 핵심 사업으로 울산대학교 링크 사업단하고 좀 협업을 해서 테크노파크와 같이 해가지고 이제 리빙랩 코디네이터 과정들을 그 네트워크에 이제 소속돼 계시는 어떤 주민분들 대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송희진 박사님께서 항상 이 사회 혁신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너무 좋고요. 거기 어느 정도 좀 정리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전환적 지역 혁신에 있어가지고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지역 사회 혁신이 관한 지역 산업 혁신이 있는데, 지금 지역 사회 혁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지역별로 좀 진행을 하다가 그게 이제 각 지역별 구군별 이렇게 아니면 지역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다음 여성에 대한 문제, 성인지의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해 나가는 그 지역 사회에서 노력이 좀 더 필요하고, 그 부분들이 좀 좀 쌓여지면은 그때 이제 메가시티, 그러니까 부울경이 한 개의 아젠다를 마련해 가지고 좀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산업 혁신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빠르게 이제 부울경 리빙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아젠다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산업이라 하면 이제 경남도 마찬가지 조선도 있고 항공우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 조선화학,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조선도 있고 한데, 제가 오늘 그 남병혁 우리 팀장님 이제 내용을 들으면서 지금 울산에서도 시에서 이제 장애인 쪽 베리어 프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경남 쪽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부산도 이미 부산이 제일 먼저 베리어 프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고, 아마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울산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하니까 개별로 다 시작은 하더라도 그 주체들을 이제 시에 관련된 어떤 담당 부서, 그다음에 도의 부서, 부산시의 부서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그 직접 참여한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단들도 이렇게 각 지역별로 좀 구성을 해서 오프라인은 좀 힘들겠지만 이제 온라인으로도 해가지고 하나의 공통 어젠다를,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울산에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산도 갈 수 있고 창원도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공통 이제 어젠다를 하나 좀 발굴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기술들이 이렇게 접목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가시티의 우리 부울경이 하나의 어떤 통합된 그런 베리어 프리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만 앱 하나만 설치하면 부산, 울산, 경남이 다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어떤 하나의 좀 리빙랩을 좀 추진해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앞으로 그 이종현 이사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들이 아마 더 많아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성지원 박사님께 저희 이제 지역별로 이런 간단한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보면 또 정책을 입안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저희보다는 방향성을 더 먼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에게 이런 방향은 어떤가요?라고 혹시라도 제시해 주실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예, 일단은 2회차까지 왔는데요. 저는 2회차까지 오면서 지금 우리 선영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코로나 상황일 때에 지금 그 포럼을 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음속으로는 크게 열고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정말 좀 기획했던 바가 있었을 건데,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축소하면서 할 때 되게 속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서 한번 간다는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겠다. 이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그 내부 사람들만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10명 정도가. 근데 제가 우리 선영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다시피 그 만남은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최대한으로 이런 부분을 가져가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보도자료도 그렇게 만들어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무래도 오늘 우리 송희지 박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아무래도 5, 6개월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3차를 준비하는 우리 김민호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일 때에 3차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3회차까지 한번 거치고 난 뒤에 4회차를 굉장히 오프라인으로 크게 하면서 각각이 나왔던 얘기들을 묶어내는 작업이 아마 이루어져야 될 건데요. 저는 오늘 그 내용에서 제가 부산에서 계속 이렇게 리빙랩 포럼을 하면 계속 주제가 스마트 시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이젠 뛰어남을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계속 스마트 시티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고 또 하나는 그런 와중에도 지금 오늘 제목이 초연결 문화권이거든요. 오늘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하면 담아낼 것인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 저는 부산에서도 조금은 스마트 시티를 넘어서 다른 이런 포인트를 어떻게 함께 가져갈 것인지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불경에서 제가 뭔가를 해보면 계속 나오는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또 틀리게 나타나는 부분이 굉장히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과거에 불경이 가지고 있던 레가시가 그랬기 때문인데요. 저는 조금은 더 전략적으로 어찌 보면은 농촌도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문화도 좀 얘기를 하고 여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정은희 교수님하고 계속 코드가 맞았던 마을 만들기나 이런 부분 해가지고 더 현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랑 맞물려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야 되겠다. 조금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부산에서 가져갈 것인지 부분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3회차 때 울산에서 조금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코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울산에서 지금 돈이 가게 된 게 중기부에서 하는 산업적인 부분, 기업을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지금 중기부 리빙의 플랫폼 사업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 구체적으로 또 한 단계로 가져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김민호 사무국장님께서 꿈꾸는 뭔가 돌봄이라든지 케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불금 전체의 문화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울주도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울주군에 다루면서 늘 했던 부분이 농업 농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 지역에서도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산업적인 부분만 너무 불경은 크게 보여서 조금 그런 혼재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성격의 그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산업적인 도시 이런 부분에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베어프리도 얘기하시고 스마트시티의 부산 사례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조금은 더 한층 더 들어가서 지금 부산 같은 것도 굉장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거기 돌봄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마을을 조금은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저는 지금 스마트 시티가 가지고 있는 특히 국토부의 스마트 시티에서 하고 있는 리빙랩이 굉장히 여전히 기술 중심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는 시민들마저도 조금 여전히 객체적인 부분으로 보이고 주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좀 그런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달리 가져갈 것인지 부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몇 가지 부분이 제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불경 포럼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2회차까지 왔는데 3회차에 우리 김민호 사무국장님 하고 난 뒤에 4회차에 조금 묶어내는 작업 그 다음에 지금 부산에서 스마트 시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을 그동안 해왔던 부산 리빙랩 스마트 시티는 1.0이었다면
2.0의 버전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조금은 색을 달리하면서 가져가면서 지금 관련 지역들하고 연계 부분을 조금 더 묶어 나간다면 우리 남 팀장님이 마지막에 정리했던 부분하고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자기 영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각자가 만나면 굳이 합의를 모으지 않더라도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만나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충격받거든요. 어머, 내가 그 생각했어. 어머, 이거는 묶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노성여 교수님께서 조금 합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4회차쯤에 하면서 지금은 각자 하고 있는 부분으로 한번 푹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조금은 또 다른 그 버전을 만들어내가는 쪽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도로 왔는데요. 그 선영 과장님, 당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이런 부분이 만남은 적게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런 부분을 성과를 이어내고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차까지 온 이 모임 자체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약간의 성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 뭔가 삐뚤어져 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리로 와 뭐 이런 느낌으로 자세를 가다듬게 되고 저희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실 때 꼭 지금 묶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하고 있으면 나중에 묶일 어떤 그 꼭지점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들이 저는 너무 이렇게 귀에 이렇게 탁 와닿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떤 그런 경험과 뭔가가 있었을 때 연결됐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연결이 목적이고 불경은 사실 뭐 정치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너무 연결고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와 마을과 컨텐츠와 이렇게 약간의 조금 사람 냄새가 더 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너무 좋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과도 되게 연결성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더 하고 저희 팀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팀은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로 뛰어들을지 몰라서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고 뛰어들 데 없으면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나 뭐 이 생각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젠다를 만들어서 원래는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된 케이스도 있고 해서 초반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회들을 보면서 안 되면 우리가 뭐 울산의 김인호 국장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든 또 성 박사님이 주시는 방금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저희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관련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결성이 있다고 또 보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보산업진흥원 듣고 계십니까? 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잘 못 들었어요. 네, 저희 이렇게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송 박사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네. 이제 테크노파크도 하고 있고, 사실 창조경제형식센터도 하고 있고, 정보산업진흥원도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의 어떤 그 시그니처들이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텐데,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올해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에 특히 저희 부서는 스마트시티 팀인데 그 리빙랩 이쪽으로 조금 생소한 분야라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보통 뭐 기업 지원이나 뭐 기업들 마케팅 지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리빙랩은 뭐 기업분들도 마찬가지고 부산의 시민분들 다 합쳐가지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런 뭐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긴 그렇지만 이런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저희도 시민체감 뭐 이런 행사 같은 거를 하면은
저희 기관에서만 내는 아이디어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리빙랩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받아서 저희가 뭐 사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걸 조금이라도 저희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네, 참여하시면서 많은 학습이 또 되면 더 좋은 네, 과정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정보산업진흥원에 한 번씩 가면 플랫폼이라든지 아이템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베타 테스트로 이 리빙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오늘 아마 네, 되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저희랑 함께 심장 뛰는 그런 활동들을 또 하시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또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또 같이 맞출 수 있는 분야들이 있으면 한번 적용해 보시면 향후에 전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아마 정말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이종현 이사님께서도 블록체인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성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스마트 시티 분야가 아니더라도 저희 그 지금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령화, 노령화, 그 다음에 지역이 지금 마을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블록체인과 연결을 한다면 어떤 또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여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감전동에 무슨 마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영도 같은 경우에도 작가들의 마을이 있거나, 그런 여러 이제 마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일종의 거버넌스가 구성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버넌스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그 마을에 대해서 특히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각종 홍보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빅패스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설문조사나, 그리고 각종 아까 지금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사용자들한테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걸 또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는 공급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리빙랩에 이런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의 형태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백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이제 동백전을 그 거버넌스 참여자들한테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물론 시나 이쪽에서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도 좀 지원이 부산시를 통해서 제공이 되었으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기술 역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 그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저희 성 박사님과 송 박사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송 박사님이 바라보시는 부산 지역의 어떤 그 지역사회 혁신, 여기에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저희한테 이렇게 그런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특별한 분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 그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좀 마찬가지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이제 사회혁신하는 리빙랩과 그리고 지금 이제 산업혁신 활동을 해왔던 흐름들이 이렇게 각계약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의 지역혁신 정책은 이들이 각계약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면서 진행이 되어 그걸 통해서 새로운 궤적을 만들어내고 지역 문제도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계속해서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업이 각자 발주가 되고 그리고 각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체들은 이제 여기에도 리빙랩, 저기에도 리빙랩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회혁신과 산업혁신이 결합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산업혁신도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이 될 수 있고 일종의 테스트베드를 이제 거쳐서 현장에 밀착한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혁신 정책을 담당하는 뭐 지자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TP며 뭐 창조경제센터며 등등이 쭉 있는데 이제 이러한 조직들이 지역혁신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그 프레임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혁신 정책 자체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틀들을 어떤 형태로든 이게 본인이 원치 않든 아마 이렇게 밀려오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지역에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것에 대한 임무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혁신 활동과 산업혁신 활동과 사회혁신 활동을 결합시키는 그걸 통해서 지역의 임무지향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는 것이죠. 이건 아마 곧 다가올 겁니다. 이 어떤 형태가 되든 어느 정부가 되든 지금 다가올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지역에 뭐 R&D 기능 넣고 뭐 기업 육성하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연구 활동들이 지역에 착근되지 않고 전부 서울로 가거나 거기서 어떤 벤처가 나오면 지역에 조금 활동하다 다 서울로 올라가거나 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기존의 그 투입 중심의 R&D 역량을 구축하는 작업들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지역 발전과 결합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전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환적 지역혁신 정책이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현재 이루어져 왔던 지역에서의 사회혁신 활동과 산업혁신 활동을 결합하는 틀에서 만들어질 거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부울경 각자의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결합 이슈들이 있을 것이고 부울경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어젠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후자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뭐 조직들이 공동사업 형태로 아까 잠깐 이제 그런 안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하면서 교차 실증하는 교차 리빙랩을 운영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좀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발굴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이게 그동안에 해왔던 사회혁신에서의 일반적인 스테레오타입들 그리고 산업혁신에서 해왔던 스테레오타입들이 있는데 아마 이걸 넘어서는 형태의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고요. 아까 한번 잠깐 예를 들었지만 그 악취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큰 민원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술 시스템 구축하면은 그거 자체가 일종의 뭐 그 냄새를 관리하는 산업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뿐인 그 옛날에 잠깐 공기 산업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영역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부울경 지역에 어쨌든 전통적인 산업들이 이제 그 일정한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 남는 유휴 설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활용과 관련된 서비스나 그것을 재제조하거나 재결합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른 데 수출을 하거나 다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서비스 산업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이건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발상의 전환이 지역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블록체인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과 연결되면서 갈 수 있는 영역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제 사고를 할 때 스테레오타입이 여기 입각해서 이거 예산 따오던 그 틀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사업들을 기획하고 의제들을 발굴하기 때문에 갖는 한계들이 있어서 그런 걸 뛰어넘는 좀 노력들이 이 네트워크 속에서 좀 모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사님께서 뭐 전체적으로 저희 오늘의 포럼에 또 뼈대를 다시 한번 잡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송 박사님께서는 뭐 조금 송 박사님께서 다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어떤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가지면 더 좋을지 또 이렇게 눈가루를 좀 날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발자국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 부산의 선영 과장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이 그 불경 포럼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그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참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운 뭔가 꽃가루를 뿌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이런 좁은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어나가기, 그리고 버틴다 그러나요?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도 2차를 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3차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선영 과장님하고 남병현 팀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더 감사하게 느끼는 게 이런 와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그 10명으로 진행을 했지만 다음에는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부산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딴 건 없는데 조금은 뜨들쓱하게 좀 하잖아요. 근데 뜨들쓱하게 하면서도 다음에 또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다시 찾고 싶은 부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딴 거는 부탁 안 드리고 우리 그 두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노성여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부산 그 창조 경제도 다음에 한번 불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도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그 굉장히 지금 리빙랩이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다음에는 그 부산 테크노파크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하고 동명대하고 이쪽으로 조금 묶어가지고 조금은 크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는 기업을 지원했는데 리빙랩이 굉장히 생소해요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기업 지원 쪽에 기업에서 리빙랩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다른 데서는 더 기업 쪽 관련돼서는 더 리빙랩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확 한번 거기에 들어가 줄 용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지원으로 한번 더 대담하게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송희지 박사님 말씀했던 산업의 유휴 공간 그리고 산업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울산 같은 경우도 그 화학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전과 관련돼서 직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 그 핵심이다 보니까 다음에 울산도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특장점을 가지면서 리빙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 같은 경우는 기업을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난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송희진 박사님이 말씀했던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부분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먼저 스마트 시티로 했는데요. 저는 부산에서 꿈꾸고 싶은 거는 지금 중소기업 지원, 기업 지원, 그동안 우리 했던 활동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신발 산업 의 어떤 그것을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 새로운 뭔가를 그 발상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곳에 리빙랩을 통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돌봄도 들어가고 콘텐츠도 들어가고 또 마을 만들기도 들어가고 뭔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여전히 그 배리어 프리를 얘기하고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고 여러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좀 이렇게 그런 사람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님 잘 부탁드려요. 꾸준히 좀 함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블록체인 하시는 이정현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그 보상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결합이 되면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정 문제하고도 연결되면은. 그래서 계속 한번 리빙랩 쪽으로 계속 좀 함께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네, 역시 두 분의 말씀을 이어서 들으면 전체적으로 뭔가 이게 정리가 됩니다. 거버넌스 위에 각자 이게 추진 목표가 막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뒤늦게 저희 정영진 대표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인사 말씀이라도 가능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제 말 들리세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오늘 그 회의가 늦어가지고 차 안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고 반갑습니다. 지금도 제가 운전 중인데 계속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얼굴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지금 그 남병혁 팀장님께서 이렇게 조금 자리 잡고 소리를 지금 정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한 1, 2분 정도 시간이 더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종현 이사님께서 저희 이제 성 박사님의 마지막 어떤 부탁 말씀까지 들으셨는데 혹시 오늘 들으시고 또 처음이시기도 하지만 이런 분야는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 하는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다시 짧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소개드렸던 DID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면 사실 지금처럼 한번 모임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되고 하잖아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좀 더 행사를 풍성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는 기술을 준비한 상태이니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길게 해주셨어야 됐는데 지금 선영 박사님이 지금 방금 연락이 오셨는데 남병혁 팀장님. 네, 어쨌든 오늘 토론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실은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방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현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좀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사업을 리빙랩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들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걸 어쨌든 결과들을 리빙랩으로 묶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획하는 부서였다면 지금 하는 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수행하는 부서다 보니 이런 면에 조금은 어떤 현실적인 온도차들을 저희가 많이 느꼈고요. 어쨌든 우리 성 박사님께서 3회 정도의 어떤 지역별 내용들을 돌면서 나중에 4.24 정도에는 지역 간이 통합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에 취합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럴 때 실질적인 어떤 현업과 연계되는 어떤 사업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코로나 시국에 다들 힘드시지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리빙랩 네트워크가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오늘 어렵게 만들어진 온라인의 자리이지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 의견이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사무국장님께서 손 들어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끝나는 마당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좀 부산산업진흥원하고 TP 금방 우리 남명희 팀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산업 혁신 쪽,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해법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참고로 이제 그 울산에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K-그린 리빙랩 플랫폼이라고 이러면 이제 스마트 그린 리빙랩 플랫폼으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제 거기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드는 리빙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리빙랩이나 이렇게 방법론이 지역의 어떤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적정 기술을 결합해서 이제 최종 사용자랑 이제 기술 개발 그룹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번 리빙랩 플랫폼을 이제 처음으로 기획을 하면서, 물론 이제 여기 성기현 박사님이나 송 박사님이 이제 좀 많이 조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민은 뭐냐면 이제 사업화율이 저조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 연구개발 과제의 불편한 진실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기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기술들을 과제 계획서 잘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연구비 타내고 그걸로 또 상용은 안 되고 또 다른 과제에 물어묻고, 이게 지금 사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리빙랩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도가 이제 울산에서 처음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원하는 거는 실질적인 사업화율을 높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이제 3월 28일 날 이제 사전기획 리빙랩을 1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참여하면은 실제로 걸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실제로 이게 타당하지 않는 상용화되지 않는 기술도 걸러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도 가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울주군 스마트시티 리빙랩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안에서 이제 실제 되지 않은 사업들이나 실현 불가능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실사용자가 필요 없는 부분들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리빙랩이 상당히 이렇게 좀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가 남영혁 팀장 쪽에서도,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과제에 리빙랩이라는 어떤 개념을 넣게 되면은 상당히 저는 방향과 내용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뒤늦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